결혼과 유학처럼 다양한 사유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마약 사범이 된 베트남인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여성을 뒤따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이 곧 손에 종이백 하나를 들고 하차합니다. 봉투에 담긴 건 케타민 등 마약류입니다.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업주 등 4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여행, 그다음에 유학 목적,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만들어 마약류를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에 잠입한 경찰은 마약을 판매하는 업소 실장을 현행법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며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검거했습니다. 이들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포함해 피의자 명의 예금, 영치금 등 범죄 수익 총 6천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가 일선 경찰을 촬영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신상까지 퍼지면서 악성 댓글도 달리는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경찰이 유튜버가 들고 있던 확성기를 손으로 건드렸는데 유튜버는 확성기에 맞아 치아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유튜버는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며 촬영한 경찰의 얼굴과 이름, 직책 등을 모조리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나 중국 공안인이 신고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집회 참가자가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게 소속을 묻습니다. 경찰이 알면 뭐하게라고 답하자 유튜버는 이를 촬영해 폭력경찰, 막말경찰이라며 영상을 올리고 신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일선 경찰관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이 사적 제재로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황 기록을 위한 촬영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노출한 채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영상을 올리거나 여기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게 올라가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걸로 하죠. 전문가들은 또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등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는데 경찰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 경찰들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내부로 들어섭니다. 노래방 안쪽을 수색하던 경찰이 담뱃갑 등에서 마약을 발견합니다. 부산 사상구의 다른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경찰은 부산과 경남 등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사들인 뒤 SNS를 통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한 뒤 2차로 노래방이나 클럽으로 옮겨갔습니다. 술도 제공이 되고 술에다가 타서 먹기도 하고 음료수에 타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마약 파티가 열렸고 이들은 참가 비용으로 한 명당 최대 22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파티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명 등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인 67명 중 대부분은 비자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제 유학생 비자가 거의 한 72%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타 단기 체류하고 기타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장소를 빌려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2명도 입건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결혼과 유학처럼 다양한 사유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마약 사범이 된 베트남인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여성을 뒤따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이 곧 손에 종이백 하나를 들고 하차합니다. 봉투에 담긴 건 케타민 등 마약류입니다.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업주 등 4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여행, 그다음에 유학 목적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만들어 마약류를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에 잠입한 경찰은 마약을 판매하는 업소 실장을 현행법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며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검거했습니다. 이들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포함해 피의자 명의 예금, 명치금 등 범죄 수익 총 6천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가 일선 경찰을 촬영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신상까지 퍼지면서 악성 댓글도 달리는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경찰이 유튜버가 들고 있던 확성기를 손으로 건드렸는데 유튜버는 확성기에 맞아 치아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유튜버는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며 촬영한 경찰의 얼굴과 이름, 직책 등을 모조리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나 중국 공안인이 신고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집회 참가자가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게 소속을 묻습니다. 경찰이 알면 뭐하게라고 답하자 유튜버는 이를 촬영해 폭력경찰, 막말경찰이라며 영상을 올리고 신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일선 경찰관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이 사적 제재로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황 기록을 위한 촬영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노출한 채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영상을 올리거나 여기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게 올라가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걸로 하죠. 전문가들은 또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등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는데 경찰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 경찰들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내부로 들어섭니다. 노래방 안쪽을 수색하던 경찰이 담뱃갑 등에서 마약을 발견합니다. 부산 사상구의 다른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경찰은 부산과 경남 등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사들인 뒤 SNS를 통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한 뒤 2차로 노래방이나 클럽으로 옮겨갔습니다. 술도 제공이 되고 술에다가 타서 먹기도 하고 음료수에 타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마약 파티가 열렸고 이들은 참가 비용으로 한 명당 최대 22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파티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명 등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인 67명 중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제 유학생 비자가 거의 한 72%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타 단기 체류하고 기타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장소를 빌려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2명도 입건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결혼과 유학처럼 다양한 사유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마약 사범이 된 베트남인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여성을 뒤따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이 곧 손에 종이백 하나를 들고 하차합니다. 봉투에 담긴 건 케타민 등 마약류입니다.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업주 등 4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여행, 그다음에 유학 목적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만들어 마약류를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에 잠입한 경찰은 마약을 판매하는 업소 실장을 현행법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며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검거했습니다. 이들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포함해 피의자 명의 예금, 명치금 등 범죄 수익 총 6천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가 일선 경찰을 촬영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신상까지 퍼지면서 악성 댓글도 달리는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경찰이 유튜버가 들고 있던 확성기를 손으로 건드렸는데 유튜버는 확성기에 맞아 치아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유튜버는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며 촬영한 경찰의 얼굴과 이름, 직책 등을 모조리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나 중국 공안인이 신고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집회 참가자가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게 소속을 묻습니다.
경찰이 알면 뭐하게라고 답하자 유튜버는 이를 촬영해 폭력경찰, 막말경찰이라며 영상을 올리고 신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일선 경찰관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이 사적 제재로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황 기록을 위한 촬영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노출한 채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영상을 올리거나 여기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게 올라가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걸로 하죠. 전문가들은 또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등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는데 경찰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 경찰들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내부로 들어섭니다. 노래방 안쪽을 수색하던 경찰이 담뱃갑 등에서 마약을 발견합니다. 부산 사상구의 다른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경찰은 부산과 경남 등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사들인 뒤 SNS를 통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한 뒤 2차로 노래방이나 클럽으로 옮겨갔습니다. 술도 제공이 되고 술에다가 타서 먹기도 하고 음료수에 타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마약 파티가 열렸고 이들은 참가 비용으로 한 명당 최대 22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파티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명 등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인 67명 중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제 유학생 비자가 거의 한 72%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타 단기 체류하고 기타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장소를 빌려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2명도 입건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결혼과 유학처럼 다양한 사유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마약 사범이 된 베트남인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여성을 뒤따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이 곧 손에 종이백 하나를 들고 하차합니다. 봉투에 담긴 건 케타민 등 마약류입니다.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업주 등 4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여행, 그다음에 유학 목적,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만들어 마약류를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잠입한 경찰은 마약을 판매하는 업소 실장을 현행법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며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검거했습니다. 이들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포함해 피의자 명의 예금, 명치금 등 범죄 수익 총 6천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가 일선 경찰을 촬영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신상까지 퍼지면서 악성 댓글도 달리는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경찰이 유튜버가 들고 있던 확성기를 손으로 건드렸는데 유튜버는 확성기에 맞아 치아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유튜버는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며 촬영한 경찰의 얼굴과 이름, 직책 등을 모조리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나 중국 공안인이 신고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집회 참가자가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게 소속을 묻습니다. 경찰이 알면 뭐하게라고 답하자 유튜버는 이를 촬영해 폭력경찰, 막말경찰이라며 영상을 올리고 신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일선 경찰관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이 사적 제재로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황 기록을 위한 촬영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노출한 채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영상을 올리거나 여기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게 올라가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걸로 하죠. 전문가들은 또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등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는데 경찰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 경찰들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내부로 들어섭니다. 노래방 안쪽을 수색하던 경찰이 담뱃갑 등에서 마약을 발견합니다. 부산 사상구의 다른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경찰은 부산과 경남 등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사들인 뒤 SNS를 통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한 뒤 2차로 노래방이나 클럽으로 옮겨갔습니다. 술도 제공이 되고 술에다가 타서 먹기도 하고 음료수에 타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마약 파티가 열렸고 이들은 참가 비용으로 한 명당 최대 22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파티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명 등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인 67명 중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제 유학생 비자가 거의 한 72%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타 단기 체류하고 기타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장소를 빌려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2명도 입건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결혼과 유학처럼 다양한 사유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마약 사범이 된 베트남인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여성을 뒤따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이 곧 손에 종이백 하나를 들고 하차합니다. 봉투에 담긴 건 케타민 등 마약류입니다.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업주 등 4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대부분이 베트남 국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여행, 그다음에 유학 목적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해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 등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만들어 마약류를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에 잠입한 경찰은 마약을 판매하는 업소 실장을 현행법으로 붙잡았습니다. 이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며 투약 장소를 제공한 업주도 검거했습니다. 이들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도주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을 포함해 피의자 명의 예금, 명치금 등 범죄 수익 총 6천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유튜버가 일선 경찰을 촬영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신상까지 퍼지면서 악성 댓글도 달리는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경찰이 유튜버가 들고 있던 확성기를 손으로 건드렸는데 유튜버는 확성기에 맞아 치아가 깨지고 입술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유튜버는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며 촬영한 경찰의 얼굴과 이름, 직책 등을 모조리 공개했는데 이 영상은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을 비하하는 용어나 중국 공안인이 신고해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집회 참가자가 고성을 지르며 경찰에게 소속을 묻습니다. 경찰이 알면 뭐하게라고 답하자 유튜버는 이를 촬영해 폭력경찰, 막말경찰이라며 영상을 올리고 신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일선 경찰관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동이 사적 제재로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황 기록을 위한 촬영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타인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노출한 채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영상을 올리거나 여기에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게 올라가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걸로 하죠. 전문가들은 또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등 7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는데 경찰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 경찰들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내부로 들어섭니다. 노래방 안쪽을 수색하던 경찰이 담뱃갑 등에서 마약을 발견합니다. 부산 사상구의 다른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인 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경찰은 부산과 경남 등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사들인 뒤 SNS를 통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1차로 식사를 한 뒤 2차로 노래방이나 클럽으로 옮겨갔습니다. 술도 제공이 되고 술에다가 타서 먹기도 하고 음료수에 타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마약 파티가 열렸고 이들은 참가 비용으로 한 명당 최대 22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파티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명 등 경찰에 붙잡힌 베트남인 67명 중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제 유학생 비자가 거의 한 72%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기타 단기 체류하고 기타 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장소를 빌려준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2명도 입건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